안녕하십니까. 홈노댄스의 한채현입니다. 벌써 첫눈도 내리고 2024년도가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와 저희 구독자님들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보다 무서운 게 바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도대체 어디에 돈을 써야 하고 어디서 아껴야 할지 기준도 알기 어려운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인테리어가 완성될 수 있을까 고민 많으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공정별 비용 아끼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산에 맞춰 더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팁 지금 시작합니다. 예산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정별 비용 예산 컨텐츠라면서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겠지만 사실 인테리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음식은 어떤 것을 해먹고 파티를 좋아하는지 홈짐을 만들고 싶은지 이렇게 나의 행동 양식을 디자이너와 공유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절감하는 방법 진짜 가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예전에는 솔리드 형식의 무늬가 없는 도장 형식으로 시공했다면 근래에는 석재 질감처럼 손미장으로 유럽 미장을 시공할 수도 있고 스타코 도장으로 탄성을 더해서 플렉시블하게 마감하는 방법도 보이실 텐데 이게 금액이 천장부지로 올라갑니다. 일단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벽체를 전체 시공해야 하니까 목공사 비용이 올라가고 도장 금액 플러스 목공을 하게 되면 최소 아파트 공용부 기준으로 2천만 원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대신 어때요? 단단한 물성이 느껴져서 진짜 예쁘지 않나요? 특히 몰딩과 장식 요소 없이 벽 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금액이 관건이죠. 자, 그럼 도배는 어떤가요? 도배지는 합지 방식이 있고 실크 도배 방식이 있죠. 합지는 쉽게 말해서 한지처럼 도배지에 풀을 발라서 벽면에 물착 시공하는 방식이고 실크 벽지는 벽면에 부직펄을 걸고 공기층을 만들어서 띄움 시공하는 방식이죠. 근래 LX하우시스 디아망에서 나온 페인트 내추럴 회벽 벽지를 출시하였는데 이게 질감 텍스처 표현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배는 이 기초 작업을 많이 할수록 품질이 좋아지는데 금액이 도장처럼 올라가게 되니까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도배를 자주 해야 하는 집이거나 특히 전월세를 하거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집 등 인테리어 견적 결정 단계에서 정말 10만원 30만원 단위로 절감이 필요하다. 그럼 합지로 해달라시는 고객분들이 가끔 있는데 기초 작업 합지 벽지 금액을 비교해보면 약 5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다항을 합지로 하는 것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욕실 볼까요? 먼저 욕실은 타일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300에 600각 기본 자기질 타일부터 600에 600각, 600에 1200각, 또 더 크게는 700에 1500각 타일도 사용하죠. 근데 타일 종류만 가격이 상관이 있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타일을 붙이기 전에 욕실을 철거하게 되는데 철거 금액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전체 철거라고 하면은 벽과 바닥의 타일까지 모두 철거한 후 방수 설비 기초 작업을 한 후에 욕실 시공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년차 이하의 준신축 아파트 욕실 시공이면 이걸 다 철거하고 시공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희가 방수층의 유효 기간을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 그 정도 연수가 찬 아파트라면 전체 철거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아직 얼마 안 된 아파트라면 전체 철거가 아닌 기본 벽 타일만 철거를 하고 진행하거나 타일 위에 타일을 붙이는 덧방 형식으로 욕실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타일을 이렇게 우리가 두들겨 모아서 텅텅 비는 소리가 있다면 절대 덧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게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체 철거를 안 하면 국평 기준 욕실 2개소에 약 2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덧방 얘기가 나오면 빠질 수가 없는 아이템이 한샘에서 나오는 SPC 판넬 욕실인데요. 한샘의 욕실 그 판넬처럼 거주 현장에 맞춘 1일 시공 제품도 있으니까 이 부분 아이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로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매립수전, 이노솔, 타일 세면대, 비대 일체형 양변기 등 옵션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돼요. 저는 다른 것은 모두 제껴두고 이것만큼은 해야 하는 아이템으로는 젠다이 시공은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젠다이만큼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조명만큼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아이템도 없죠. 공간의 사용자가 그 용도에 맞는 조명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명을 단순히 천장에 달아놓는 형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오늘의 집, 핀터레스트에 올라오는 예쁜 집들을 보면은 다운라이트, 라인 조명, 트랙 조명 등등 메인 조명 없이 간접 조명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비용도 절감하고 올드한 옛날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라인 조명
조명과 트랙 조명의 경우 천장에 목공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간접 조명들의 종류보다는 금액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메인등 대비 값이 저렴한 다운라이트로만 온 집을 채우자니 마치 상가 같은 느낌도 들고 불이 꺼졌을 때는 예쁘지도 않죠. 저는 무분별한 간접 조명의 사용보다는 적절하게 커튼 박스라든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우물 천장 속으로 간접 조명의 역할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예쁜 플로우 스탠드로 감성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은 기능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시공 품목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유행을 쫓기보다는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계획에 따른 설계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바닥입니다. 먼저 장판을 얘기해 볼까요? 장판은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옵션으로 선택되는 편인데요. 재료비도 시공비도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엔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두께로 나오고 있으니까 집에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마루인데요. 마루는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편이에요. 합판 마루는 해배당 3만 원에서 5만 원, 강마루는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원목 마루는 기본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과 종류에 따라 금액이 부지기수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마루는 종류에 따라 로스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바닥에 기본 바탕 작업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마루를 선택할 땐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자재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타일 바닥인데요. 대부분 고급 효틀에 깔려있는 600 사이즈 이상의 고급 타일이죠. 특히 바닥용 타일에 주로 쓰이는 포세린 타일은 자재비가 비쌀 뿐만이 아니라 바탕 준비 작업, 정밀 시공 기술, 그리고 긴 작업 시간 때문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공사입니다. 만약 내가 타일의 큼직한 디자인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많이 나오는 정사각형 마루가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고, 타일의 패턴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장판에서 나오는 타일 디자인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으니 금액을 낮추고 싶다면 이 부분도 꼭 고려해 보세요. 가구에서는 상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판은 최근 5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건설사에서 인조 대리석에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변화하였고, 두께도 두꺼운 인조 대리석 50T 부터 30T, 15T, 12T 단판까지 아주 슬림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방 가구의 상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조 대리석, 두 번째는 엔지니어드 스톤, 마지막 세 번째가 세라믹입니다. 먼저 인조 대리석은 아크릴 소재로 합성 수지와 혼합해서 만들어진 자재로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 접합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소재에서 오는 그 미묘한 그 보급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드 스톤은 석영, 즉 돌을 진공 압축하여 강도를 최대한 높인 자재입니다. 자, 마지막 세라믹은 천연 광물을 1200도 이상으로 고압으로 압축한 자재인데, 최근 중국산 세라믹이 많이 시장에 풀리면서 식탁 상판으로 제작을 많이 하는 추세이죠. 자, 그럼 상판에서 비용을 절감할 자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고급형인 인조 대리석, 고급형인 세라믹과 엔지니어드 스톤인데, 여기에는 온장, 즉 자재의 사이즈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각각 1400에 3050, 세라믹은 1600에 3200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한 장의 사이즈에서 내가 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 고급형 자재를 비용 절감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일랜드 상판의 사이즈가 세로 900, 가로 2400이면 한 장 사이즈를 쓰고 남는 부분이 500에 800짜리 짜투리가 남겠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여 화장대 상판이나 스툴 상판 같은 용도로 써도 좋고, 반대로 저 온장 사이즈보다 쓸 부분이 크다? 그러면 두 장 사이즈를 지불하고 가공해야 하니까 효율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비용 절감의 목적에서는 인조 대리석이 합리적이고, 고급형에서는 세라믹과 엔지니어드 스톤의 한 장 사이즈 내에서 공간에 활용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공정별 팁들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인테리어는 자재나 시공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아는 거라 생각합니다. 유행만 쫓는 인테리어는 어느 순간 질리거나 후회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팁들로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예산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이는 멋진 인테리어를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멋있는 현장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누댄스의 한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